안녕하세요. 정근우의 야구이시다 정근우 이영미입니다. 6월 26일 일요일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좀 특별한 또 전화 인터뷰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조시 린드블럼, 제이크 브리검, 제러드 호잉, 케이시 켈리, 그리고 이번에 하나 이글스에 합류한 펠릭스 페냐 등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분을 에이전트로 두고 있는데요. 바로 GSI 대표인 이한길 씨입니다. KTUG의 황재균,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마이너리그에서 활약 중인 조원민 선수의 에이전트이기도 합니다. 이한길 대표를 통해서 KBO 리그에서 활약 중이거나 활약했던 선수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한길 대표가 지금 현재 미국 애틀란타에서 거주 중이거든요. 이한길 대표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GSI 스포츠 대표 이한길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한길 대표님을 통해 가지고 KBO 리그에서 활약한 외국인 선수가 대략 몇 명 정도 있을까요? 정확히 세어본 적은 없는데 린드블럼, 브리검, 켈리, 토미 조셉, 제라드 호잉, 체드벨, 킹엄, 페레즈, 맥과이어, 윌리엄스 감독님, 터커, 간용, 헤이즐 베이커, 페냐까지 하면 14명인가요? 네. 와, 대박. 여러 선수 좋은 활약을 펼친 선수들이 그 중에 많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선수는 아마 저시 린드블럼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KBO 리그에서 5년 동안 활약을 했고 MVP와 골든글러브 다승왕까지 수상을 했잖아요. 그리고 미러키 브루어스와 지금 3년 계약을 맺고 이제 미국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물론 이제 현재는 마이너리그 트리플 A에 있는데 이렇게 한국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한국 야구에 대한 존중이 저는 가장 크다라고 보고요. 한국 문화에 적응하려고 하는 열정, 팀메이트들과의 의사소통을 항상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고, 대단한 승부욕을 지니고 있는 선수라는 걸 깨달을 수 있었거든요. 결과가 좋던 안 좋던 다음날 항상 공부를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KC 켈리 선수도 2019년부터 LG에서 활약하면서 14승, 15승, 13승, 현재는 9승 1패, 방어율 2.71 기록하고 있는데 입단하기 전부터 켈리 선수한테 미리 한국말을 가르쳤다고 들었는데 황재균 선수가 샌프란시스코에 있을 때 그때 이제 팀메이트였거든요. 한국 문화 적응의 중요성 강조를 많이 했었죠. 간단한 인사말 같은 걸 제가 가르쳤고 선수들 이름을 정확하게 배워라 강력하게 푸시를 했고 잘 받아들이더라고요. 선배들한테 인사해야 된다. 코치님, 감독님, 심판님들한테는 모자 벗고 인사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강조를 했죠. 미리 알려줄 수 있었던 거는 한국 에이전트이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외국 에이전트였다면 이렇게까지 자세한 내용은 아마 접근하기가 좀 어려웠겠죠. KC 켈리 선수가 지금 이제 4년째인데 잘 하고 있는 비결이 뭐가 있을까요? KBO에서 좋은 성적을 올린 외국인 선수들의 공통점은 한국에서 야구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점 같습니다. 진심으로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서 성적이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좋은 선수들도 많았지만 반면에 니키멈 선수 등 이렇게 무상으로 한국을 이렇게 떠나는 선수들도 많았었는데 어떤 선수가 제일 기억에 좀 남으세요? 아쉬운 선수요. 네. 방금 말씀하신 킹엄 선수는 정말 좀 많이 아쉽고요. 좋은 공을 던질 수 있는 선수인데 이제 부상을 부득이하게 당하게 되면서 한국을 떠나게 되었고 이하의 헤이즐 베이커 선수는 방출 당하게 됐었는데 너무 기회를 못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46타석 만에 2군으로 내려가고 이제 방출되는 상황이었는데 사실 호잉 선수를 능가하는 좋은 선수였거든요. 슬로우 스타터들도 가끔씩 있고 새로운 리그에 적응하는 그런 시간이라는 게 있는데 많이 안타까웠고요. 많이 아쉽죠. 특히 헤이즐 베이커 선수나 킹엄 선수도 마찬가지고요. 아쉽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죠. 좀 전에 이제 펠릭스 페냐 선수 말씀해 주셨어요. 계약금 10만 달러에 연봉 40만 달러, 총액 50만 달러에 계약을 했습니다. LA 엔젤스에서 활약을 했었고 올 시즌에는 뉴욕 매치의 트리플 A 팀에서 뛰었습니다. 페냐 선수의 계약 뒷얘기 정말 궁금해요. 어떻게 해서 이 계약이 성사가 됐을까요?
페냐 선수 같은 팀에 있는 선수가 저희 회사 소속 선수거든요. 자연스럽게 소개를 받게 되었고, 또한 저도 이제 몇 년간 지켜보던 그런 선수였거든요. 그래서 타이밍상 잘 맞아 떨어져서 가능하지 않았나. 사실 에이전트 입장에서는 그 팀이 갖고 있는 상징성이나 지금 현재 성적 이런 것들을 많이 어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지금 하나이글스 성적이 최하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페냐 선수 입장에서 좀 부담스럽지 않았을지 어땠을지요? 그런 거를 딱히 뭐 부담스러워하지는 않았고요. 이제 본인 역할에 충실하면은 되겠다라고 본인이 인지하고 있었고, 하나 구단이 코칭 스태프나 이제 감독님께서도 이제 라틴 계열 쪽이시기 때문에 이제 의사소통 이런 부분에서는 전혀 이제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이제 선수가 적응하는 데에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시즌 중간에 이제 대체 선수로 간다는 거는 정말 짧은 시간 안에 빨리 적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추가적인 부담이나 이런 것도 제가 많이 알고 있어서 최대한 쉽게 적응할 수 있는 그런 팀들을 찾게 되었죠. 안 그래도 또 현재 KBO 리그 일부 팀에서 대체 외국인 선수를 찾고 있는데 한국이 올만한 선수들을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들었어요. 어렵다. 그만큼 네.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연봉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다수의 이유들이 있지만 가장 큰 문제점은 작년부터 이제 미국 마이너리그 팀들이 많이 축소가 되면서 MLB 구단들이 어린 선수들 위주로 이제 트리플레이 팀을 꾸리는 추세로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A 선수들 자리가 많이 사라지게 되었어요. 어린 선수들을 훨씬 더 저렴하게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베테랑 트리플레이 선수들이 이제 멕시코나 독립리그로 많이 가버리게 되었거든요. 그런 선수들에게는 여론이나 복합적인 이유 때문에 KBO 구단들이 관심 갖기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요. 또한 올해부터 메이저리그 최저연봉 57만 5천 불에서 이제 70만 불로 오르게 되면서 한 달만 올라가도 선수들이 받을 수 있는 돈이 꽤 되거든요. 그리고 또한 시즌 중간에 대체 선수로 가는 거는 리스크가 크다라는 거를 선수들이 좀 많이 알고 있거든요. 이제 뭐 구단에서 놔주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말씀인데 상한제를 두고 있고 지금 KBO에서 내년부터는 외국인 선수 3명한테 400만 달러의 이렇게 셀러리 캡이 시행될 예정인데 이런 제도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솔직하게 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저는 외국인 선수건 내국인 선수이건 상한제를 둔다는 거는 좋지 않다라고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단과 선수 간에 상호 합의만 이뤄질 수 있다면은 금액에 대한 제한을 두는 거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좋은 선수를 데려오는 거는 정말 쉽지 않아질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첫 해 상한제 때문에 일본에 좋은 선수를 많이 뺏기는 경향이 있는데 추가적으로 셀러리캡까지 도입이 된다라고 하면은 리그 흥행을 위해서는 좋은 선수들이 K리그 리그에서 최대한 오래 뛰는 게 베스트인데 어떻게 될지 좀 걱정스럽긴 하네요. 네, 당장 내년에 켈리 선수가 또 LG랑 재계약을 하게 된다면 몸값이 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다른 외국인 선수와의 몸값을 맞추려면은 더 올려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네. 큰 이슈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말씀인데 KBO 팀들과 이 소통을 하면서 어떤 부분들이 좀 많이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전반적으로는 팀에서 외국인 선수들을 잘 챙겨주신다고 생각을 하고요. 때로는 틀에 박힌 계약 조건이나 조항, 예를 들어서 그 인센티브 같은 경우, 옵션에 대한 이런 다양성이 사실 좀 많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투수 옵션이 승리에 대한 수당, 이닝에 대한 수당밖에 없다. 추가나 할 수 있는 자유로움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연봉 인상률도 기업 방침이기에 몇 퍼센트 인상률 이상은 힘들다라는 말을 외국인 선수들한테 설명해서 납득시키는 거는 굉장한 어려움이 많이 따르거든요. 특히 외국인 선수 보류권 조항 때문에 재계약 때는 협상이 아니라 이제 통보 느낌이 강해서요. 선수들이 많이 아쉬워하죠. 외국인 선수가 성적에 차지하는 비중이 정말 크다고 하면 좋은 성적을 올렸을 때는 그에 대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점들이 조금 아쉽죠.
자, 사실 내년 시즌에 외국인 선수 제도에 어떤 여러 변화가 있을 것 중에서 또 하나는 육성형 외국인 선수 제도입니다. 기존 외국인 선수 3명 외에 투수 1명, 타자 1명 각각 연봉 30만 불 한도 내에서 계약을 하고 퓨처스 리그 출전을 허용한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게 과연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직 정확한 제도는 발표 전이라고 들었는데 제가 어디서 기사를 봤던 거에는 그 육성 선수들이 시즌 중에는 콜업이 될 수 없을 수도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고 하면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1군 선수가 이제 부상을 당했거나 성적 부진을 겪고 있을 때 최대한 빨리 대체할 수 있는 선수가 2군에 있다라는 게 베스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정말 육성 위주의 용병을 뽑는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남미에서 16, 17살 선수들을 데려와서 육성을 한다는 뜻인지 의문이 가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일본처럼 2군에서도 그냥 용병들이 자유롭게 뛸 수 있는 게 구단이나 선수들한테 베스트인 게 아닌지 공백이 생겼을 때 빠르게 대체할 수 있는 게 저는 굉장히 큰 도움이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될지 의문이 많이 가긴 합니다. 대표님은 KBO 리그뿐만 아니라 일본, 대만 리그도 좋은 선수들을 많이 보내고 계신데 KBO 리그의 외국인 선수 제도가 어떻게 좀 변화를 또 가져갔으면 좋겠다고 좀 보십니까? 저는 계약의 자유로움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시즌이 끝나면 소속팀과 이제 단독 협상권이 30일이라는 시간이 주어지고 이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타구단과 협상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계약 조건들이 반영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류권을 트레이드를 하던 뭔가 조금 선수들의 움직임이 자유로워졌으면 저는 하는 바람이고요. 예를 들어서 뭐 MLB에서도 개연 계약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그 사치세 페널티를 피하기 위해서 일정 연봉 금액을 4년간 연기해서 지급하는 방법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KBO에서도 저는 이런 게 가능할지 이런 제도들이 개선이 된다라고 하면은 KBO 리그도 정말 일본에 능가하는 좋은 선수들이 오랫동안 활약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세인트루이스 루키 팀에서 활약 중인 조은빈 선수 근황이 되게 궁금한데요. 최근에 공식 경기 출전해서 안타 행진을 벌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퀸캠프 때 부상을 당하면서 시즌 데뷔가 늦어졌는데요. 적응 잘하고 첫 해부터 구단 30인 유망주에 벌써 선정이 되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어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교 아마추어 선수들 중에서 미국 무대로 가고자 하는 선수도 눈에 띕니다. 그리고 이런 선수들이 더 많이 나와야 된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어떤 준비를 좀 하고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 친구들이 KBO 리그에 남던 메이저리그 도전을 하던 저는 좋은 아마추어 선수들이 계속 발굴되는 거는 한국 야구에는 좋은 징조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동양 시장에 대한 MLB 구단들의 눈높이도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한국 고교 선수들은 금액에 대한 욕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게 좀 앞서는 경우가 있는데 본인의 꿈을 따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인터뷰 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이한기 대표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LG트윈스 외야수 이재원입니다. 정근우의 야구 이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뿅뿅뿅. 달린다는 것, 무한한 경쟁을 위해, 때론 희망으로 가득한 나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달린다는 것, 일상으로의 건강한 복귀를 위해 세종 스포츠 정형외과 정리의